명작 극장 6번째 작품은 한 여인의 지독한 복수를 그린 1960년 작품 영화 하녀 되시겠다. 프로덕션입니다. 네. 문경 프로덕션. 배우 전도연이 열연했던 리메이크작으로 뭐 다를까 싶겠지만 원작에 한 수 있었으니 너무 예쁘다. 먼저 배경은 방직 공장, 그리고 그곳 여공들에게 인기 절정인 피아노 선생님. 그가 바로 남자 주인공 되시겠다.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여공들에게 러브레터까지 받을 정도의 인기나 순간이란 거야. 방금 내 심장은 정전이야. 건반에 몰래 나온 편지를 오히려 공장 측 사감에게 얘기할 정도의 타격을 정직남. 받게 되는 것을 아시오? 이런 붕괴문란을 용서하시렵니까? 아직 하는 거야? 편지 한 번 잘못 썼다가 정직 처분까지. 창피도 이만 여기저기 소문 퍼져 창피한 마음에 공장까지 때려치우는 여공. 헛소리야. 사감 스승은 날더러 하늘을 무서워하래. 처자 있는 남자의 마음을 뒀다고. 그렇게 진규의 매력에 여신들은 흔들렸던 것이었다. 한편 집에선 안살림을 말없이 차분하게 해내는 현모양처 아내가 있었으니 걸음에 달려온 남편 진규. 쥐가 나타났어.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돌아오셨습니다, 단 우리 하나, 안 선배님. 평소 몸이 약한 아내였던 것이었다. 새 집에 와서 너무 마음을 놓아 쥐에 놀랬어요. 하여간 쉽시다. 집이 너무 컸나 봐요. 이 집에선 한이 없인 못 해나가겠는걸요. 로맨틱한 연주에 아내의 마음까지 살피는 섬세함. 부탁인데 하녀를 구해줘. 인젠 자초에 지쳤어. 글쎄요. 나보다 발이 넓을 테니까 한번 알아봐. 응? 네. 진규의 아이들 보모이자 피아노 원생인 여공 경희를 통해 친구 은심이 하녀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거기 놓고 나가. 쥐새끼 소리에도 심장이 덜컹거렸던 안주인과 달리 하녀 은심은 강심장에 호기심 가득. 심지어 부엌의 쥐를 봐도 단번에 잡아 죽이는 대범함을 보이는 것이었다. 쥐는 약으로 잡아. 쥐약이 선반에 있으니 쥐는 약으로 잡으라고. 칭찬은커녕 한 소리 듣는 하녀. 무서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라든 비부. 진규에게 고백했다 공장까지 그만두어야 했던 선영이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다. 결국 마음이 쓰여 장례식까지 다녀온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선영의 편지를 매몰차게 거절했던 자신이 괴롭기만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을 사랑한 건 저예요. 어머. 사실은 이제 과거를 충동한 것도 저고 편지를 쓰게 한 것도 저예요. 경희가 그런데 반전 고백이 이어진 완전히. 러브레터의 주인은 선영이 아닌 경희였던 것. 선생님의 사랑을 한조각이었어요. 기세를 몰아 그때 못한 고백까지 이어진. 그런데 친구의 고백 보고 경쟁심 발동 걸렸는지 하녀 은심 진규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다. 어머. 미쳤니? 난 죽어도 좋으니까 미스터에게 지긴 싫어요. 어머. 어머. 비도 내리겠다 웃음 젖었겠다. 거기에 아예 작정하고 벗어 제끼니 걷기수도 흔들리고 남을 터. 안 넘어갈 수 없지. 결국 진규는 그녀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게 되고만 것이었다. 하녀의 올가미에 완전히 엮여버린 진규. 그때부터 그 집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도 네. 저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느닷없이 헛구역질을 하는 하녀. 뭐 잘못 먹었구나. 시집 갔더라면 애 뱉다고 남편한테 기원받을 뻔했구나. 임신이라는 단어에 하녀 은심 슬슬 뒷걸음 치는데 무슨 일인지 애처가 진규도 뭔가 괴로워하다 결국 나 큰 결심을 한 듯 집으로 향하는데 당신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일이든 끝내 날 믿어주고 구해주겠다고 약속하겠어. 네. 제 몸과 정신은 당신 것이니까. 결국 내가 강도짓을 하녀 은심이 가진 아이가 살인자.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간통해서 와, 아이고. 어린애를 베게 했다면 간통을 해서 어머. 어린애를 베게 했다고요? 근데 저렇게 딱 세계로 좀 지금도 용서할 수 없는 바람이었다. 그때는 오죽했을까. 그때 들리는 괴상한 피아노 소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 전 아주머니를 괴롭게
잡히고 싶진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해줘. 안주인은 하녀 의심에게 뭔가를 속삭이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왠지 더 오싹해지는 순간 원작이 더 잔혹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장면 때문. 결국 계단에서 떨어져 유산을 시킨 것. 여보, 자기가 그냥 떨어진 거야? 가만 보고만 있게요. 아이를 포기하면 진규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하녀. 결국 그때부터 그녀의 잔혹한 복수는 시작되는데 먼저 진규의 막내 아들에게 쥐약탄 물을 먹이려고 자신도 한 모금 마시는 은심. 어떡해.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마시는 아들. 결국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부모가 눈앞에서 목격하게 두는데 죽은 거야? 하녀 은심의 복수는 남은 큰딸마저 죽이기 위해 밥에다 쥐약을 타는 것. 아, 진규의 가족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심산인지 자식들에 이어 남은 아내마저 죽이려 하는 하녀 은심. 내 저는 죄가 없어. 내 애를 떼라고 한 건 아줌마예요. 그리고 날 죽이려고 한 것도 아줌마예요. 아, 하녀를 목졸라 죽일 뻔한 진규. 결국 포기하고 마지막 타협점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 그것은 바로 쥐약탄물 극약이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결국 둘은 죽음으로 비극의 질주를 끝내고 마는 것이었다. 이제라 영원히 당신은 내 거예요. 아, 탐해서 안 될 것을 탐해 결국 그 죄값으로 비극을 맞게 되는 영화 하녀. 원작의 복수가 훨씬 더 집요하다 평가하니 60년작 하녀 안 보면 후회하실 것이다. 단 쥐약은 쥐 잡을 때만 쓰는 것 잊지 마시게.